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재미있는 제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메이커 하이파이로즈의 새로 나온 신제품 인티앰프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오디오 얼마나 많이 발전했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사실 해외 오디오가 거의 잠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굴지의 우리나라 그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메이커를 사실 운영하고 있고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브랜드가 몇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접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사이먼 오디오랩 운영하고 계신 이광일 사장님이 운영했던 에이프릴 뮤직이 과거에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사실 뭐 스테레오 파일 뭐 이런 하이엔드 평론 잡지에서도 뭐 오라노트 V2 이런 게 클래스 A 추천기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죠. 뭐 이외에도 현재 아주 왕성하게 활동 중인 웨이버사 시스템즈도 일본이나 뭐 미국 등지에서 지금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고, 그리고 또 오랜더도 있죠. 오랜더 얼마 전에 오랜더도 또 빠질 수가 없지. 네네, 오랜더도 빠질 수 없는 그런 메이커고요. 또 뭐 있죠? 올릭. 네. 지금 내가 이제 포너 앰프를 쓰는데 진공관 앰프 메이커로서 네. 포너 앰프만큼은 계속 올릭으로 가볼 생각이야. 네. 아주 마음에 들어. 네. 요즘에 또 신형도 또 나왔더라고요. 네. 계속 뭐 나오고 또 네. 그 박강수 사장님이 네. 정말 불문과 나오셨는데 네. 이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의욕, 열정, 이거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네.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이 국내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많은 선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좀 추가시킬 만한 브랜드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이쪽 하이파이 오디오 산업으로 뛰어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하이파이로즈라는 브랜드가 디지털 쪽 기기들 생산하고 있는데 상당히 특이해요. 기존에 나왔던 거 뭐 RS201, RS250, 그 다음에 최상급기였던 RS150, 그 다음에 요즘에 RS150B로 또 변모해 가지고 생산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리뷰도 해보고 직접 사용도 해보고 그러면 이게 보이는 오디오? 그래가지고 전면에 디스플레이 창이 굉장히 크게 시원하게 딱 펼쳐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유튜브 뮤직 채널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음악을 그냥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시키는 아주 독특한 컨셉의 그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들이 해외에서 엄청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유럽은 물론이고, 이것도 스테레오 파일에서 최근에 추천기기로 또 올라왔습니다. 예,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는 인티앰프를 출시를 했어요. 이게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오랜더, 하이파이로즈, 좀 웨이버사도 그렇고 디지털 그 기술에 특화된 이런 기기들이 해외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하이파이로즈 같은 경우도 이제 앰프를 만든 적은 있습니다. 예전에 RS201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안에 내장이 돼 있었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이 제품은 완전히 그냥 순수 인티앰프예요. 디지털 뭐 옵션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순수 아날로그 인티앰프.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RA180이라는 하이파이로즈 첫 번째 순수 인티앰프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면서 그 성능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좀 기능이나 이런 것부터 좀 알아보죠.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주 화려해요. 굉장히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코나인 그쪽 한번 볼륨 노브 한번 보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아가 맞물려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거는 획기적인 것 같아. 그렇죠. 일부에서는 뭐 스팀펑크 디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이 볼륨부를 보면 마치 뭐랄까
아날로그 시계 무브먼트. 그렇지. 이걸 보는 듯한 시계 밥 주는 느낌. 네. 해외 하이엔드 메이커 중에 뭐 덴다고스티노 이런 사람도 그 자기가 만든 앰프에서 좀 시계에서 본뜬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죠. 그 자신이 원래 엄청난 시계 매니아이기도 해서 하이엔드 시계 매니아고. 그 메이커는 이제 브레게라는 그 시계 그 무브먼트를 약간 좀 차용한 응용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이 제품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전반적인 뭐 이런 토글 스위치들, 그다음에 이런 노브들 이런 거 보면은 마치 1970년대 어떤 리시버들, 예, FM 튜너가 그 내장돼 있던 그 AV 리시버나 뭐 이런 제품도 막 연상이 돼요. 그렇지. 김편님은 이 디자인 처음 보고 이 기능 같은 거 쫙 조작해 보면서 어떤 느낌 좀 들었나요? 일단 닥치고 볼륨이라고 5분 동안 볼륨만 계속 돌렸어.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 네. 그리고 요 기아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게 이렇게 다 보이잖아. 네. 그리고 위에 이제 바식으로 볼륨이 이렇게 그쵸. 조절이 되고, 그리고 손에 닿는 촉감도 상당히 일반 볼륨 노브 돌릴 때하고 완전 다르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토글이라든지 노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다기능, 다기능에 조작감까지 욕심을 낸 그런, 아마 국내 최초로 조작감에 도전한 그런 앰프가 아닐까 싶어요. 조작감에 도전.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처음 봤을 때 예전에 그 뭐 FM 리시버들, FM 자피엔의 그 리시버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처음 접했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리모컨이 없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오래전에 나왔던. 그 실제 그냥 손으로 다 조작을 했거든요. 그렇지. 예, FM 라디오 잡고 뭐 이런 것도 슬라이드 바로 이렇게 조정하고 그때 느낌이 나가지고 저도 이 리모컨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리모컨은 안 쓰고 한참 그냥 이것만 조작해 봤어요.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앉았을 때는 왜 우리 그 비행기 조종석 있잖아.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기장이 계속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 그렇죠. 많은 거를. 나도 좀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비행기 조종석에 앉는. 우리 어렸을 적에 그 로망이 있잖아. 비행기를 한번 조종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 올려보고 싶고. 파일럿이 되고 싶은. 그렇지. 근데 그런 느낌을 이게 좀 선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외관 그 디자인은 아주 독특한. 마치 가끔은 좀 뭐 나그라 뭐 이런 메이커도 좀 생각나고 그런 느낌인데 이게 각각 뭐 재밌으라고 이게 만들어 놓은 노브나 토글은 아닙니다. 각각 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다 담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볼륨은 이렇게 크게 여기 나타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수치는 위에 마치 예전에 FM 튜너 이게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볼륨에 따라서 이 바가 움직이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현대 하이엔드 오디오 그 앰프들에서는 사실 마크 레빈스를 위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전의 오디오들에 있었던 편의 기능들을 다 삭제를 하잖아요. 뭐 음질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그 이전의 그 기능들을 좀 많이 살려왔어요. 다시 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트래블, 그러니까 저역 쪽, 고역 쪽 요 버튼, 요 노브로 다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정도 가능하고 특히 이 앰프는 뭐 100kHz까지 다 재생이 되는데 고역 쪽에서 사실 우리가 청감상 인간의 가청 영역은 뭐 20kHz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더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사실 그 이상 대역도 배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지. 뭐 귀로 막 똑바로 들리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음악의 어떤 그 배음에서 오는 어떤 앰비언스 이런 표현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역 쪽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고역의 어떤 주파수 한계, 그다음에 게인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고 슈퍼 트위터나 이런 걸 쓰는 경우에는 되게 또 유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프렌치 호른 같은 경우는 배음이 90kHz까지 올라간대. 그렇죠. 엄청나죠. 그것까지 커버를 하려면 스피커도 받쳐줘야 되지만 앰프에서 그 신호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참 칭찬할 만하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품의 어떤 증폭 특성이나 좀 설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이 제품의 어떤 특징이랄까 하면은 일반적인 증폭 말고 클래스 AD라는 좀 생소한 이건 하이파이 로즈에서 직접 만든 말이에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클래스 AD라는 증폭 방식을 표방하고 있어요. 클래스 AD가 뭔가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궁금해갖고 네. 한 이틀에 걸쳐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핵심은 뭐냐면은 클래스 D야. 네. 기본은 네. 이 이제 RA180은 클래스 D 앰프인데 잘 아시겠지만 클래스 D 앰프는 그 스위칭 소재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빨리 증폭 스위칭 앰프 아니야. 그래갖고 모스펫이 네. N채널 모스펫하고 P채널 모스펫이 이제 네. 서로 번갈아가면서 스위칭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다 실리콘 기반 모스펫이란 말이야. 근데 네.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냐면은 실리콘 기반 모스펫의 가장 큰 단점은 앰프에 투입됐을 때 그 전환 동작에서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 즉 스피드. 그러니까 우리가 모스펫을 왜 썼냐면은 바이폴라보다 스위칭이 빨라서 우리가 쓴 건데. 그렇죠. 근데도 요 변환 동작, 그러니까 N 채널에서 P 채널로 넘어갈 때 그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속도를 빨리 못 낸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등장한 게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라고. 네. 영어로 쓰면은 GAN 팻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오디오 업계에서는 지금 뭐 나도 되게 생소한 그 어떤 트랜지스터지만은 이미 다른 업계에서는 되게 선풍적인 인기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이걸 이미 IC 칩 형태로 나와서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씀으로써 클래스 D의 어떤 스위칭 스피드를 훨씬 높였다. 그럼으로써 어떤 증폭의 선형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클래스 D의 보다 더 클래스 A적인 음질적 특성을 보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처음에 진짜 막막했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생각 이상으로 지라갈륨 이 트랜지스터가 업계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각광받고 있더라고. 그거를 지금 내가 접한 앰프 중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 하이파이 로즈가 채택을 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걸친 그런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사실 하이파이 로즈의 모회사는 사실 오디오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렇지. 키오스크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통신 뭐 이런 쪽에 아주 잔뼈가 굵은 중견 기업입니다. CI테크? CI테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하이파이 로즈예요. 다음으로 이 앰프의 좀 독특한 점이라면 클래스 AD, 그러니까 증폭 모듈이 채널당 2개씩 총 4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듈을 증폭 앰프를 그러니까 한 대에 4개의 앰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채널당 2개씩. 그렇지.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은 바이앰핑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바이앰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각 채널당 이제 고역 쪽이 있고 저역 쪽이 있는데 이거를 별도의 앰프가 구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바이앰핑을 하려면 채널당 파워 앰프가 뭐 2대씩 있거나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앰프는 그냥 이 인티 앰프 한 대로 바이앰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파워 앰프가 2대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부에 그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계한 이유가 또 있죠. BTL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BTL 모드는 오디오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BTL 방식으로 설계한 앰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앰프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사실. 김편님, BTL 모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RA180 같은 경우는 4개 채널의 앰프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A, B, C, D 앰프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면 A 앰프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B 앰프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브릿지 접속, BTL 접속을 하면 A 앰프에서도 플러스만 쓰고 B 앰프에서도 플러스 단자만 쓰는 거야. 대신 스피커에 꽂을 때는 A 앰프는
스피커의 플러스 단자. 네. B앰프의 플러스 단자는 스피커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는 네,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은 각각 이 앰프 입장에서 A앰프의 플러스에서 나오고 B앰프의 플러스에서 나왔잖아. 네, 네. 근데 이 내부적으로 한 플러스를 위상을 반전을 시키는 거야. 아, 네. 맞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출력 전압이 2배가 된단 말이야. 2배가 되죠. 그리고 출력 전압이 2배가 되면 예. 출력 네. 전력 값은 4배가 된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론상 브릿지 연결을 하면은 출력이 4배로 늘어나. 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 스테레오 출력은 2배 같은데 얘는 파룸에서 400W. 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 네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BTL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싱글 와이어링이든 바이어링 다 사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뒤쪽에 보면은 BTL 모드 뭐 온오프 할 수 있는 그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가 저거야. 그러니까 네. 하나의 앰프의 위상을 반전을 시켜주는 그쵸. 스위치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반적인 그 결속 방식이랑 BTL 모드랑 또 이렇게 바꿔서 들어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그거를 비교해서 좀 녹음한 다음에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이 앰프의 어떤 특징 중 하나라면은 포노단을 내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포노단은 뭐 그 영미권에서는 요즘에는 인티앰프의 포노단을 다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일본 쪽 기기들은 여전히 좀 포노단을 많이 탑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앰프에 내장된 포노단은 그냥 사실 이렇게 떼서 단품 포노로도 팔아도 한 1,200만 원대는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노단이 내장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M, MC 모두 지원을 하고요. 특히 좀 특별한 점은 커브를 다양하게 지원을 해요. 그렇지. 커브라는 거는 뭐냐면은 LP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게 모노였습니다. 스테레오 시절이 열리기 이전에. 근데 그 당시에는 레코드 생산하는 레이블마다 이 커브를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레코드에 담을 수 있는 그 정보가 뭐 고역 쪽에 있고 저역 쪽에 있다 이렇게 나누면, 저역은 조금 작게 녹음하고 고역은 크게 녹음해서 그 다음에 포노 앰프에서 그거를 다시 반전시켜 주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비율 자체를 그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노 앰프는 그 커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노 시절에는 레이블마다 그 커브 값이 다 달랐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고역의 롤오프, 그다음에 저역의 턴오버, 이것들이 다 제각각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 음반산업협회인 RIAA 리아에서 리아 커브 규정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뭐 모노 시절 LP 사면 그거를 정확히 조절해서 들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지. 리아 커브를 제정하기 이전 시대, 그리고 리아 커브가 제정된 이후에도 다양한 레이블들이 그 리아 커브 규정을 따르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요. 거의 한 10년 걸렸대. 네, 되게 오래 걸렸고, 그리고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요즘에 나오는 LP 중에서도 리아 커브를 정확히 안 지키는 그치. 이런 LP들이 좀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밑에 리아 커브를 아주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중저가 정도나 좀 상급 포노 앰프 중에 이 커브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들도 보면 뭐 데카다, 콜롬비아에다 뭐 몇 개만 이렇게 그 스위치로 그냥 조작하게 돼 있고 다양하게 막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 저역 턴오버 주파수는 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dB 부스트 시키는 저역 네. 턴오버 주파수가 500Hz인데 네. 얘는 4개 300, 400, 500, 700 그렇죠. Hz를 마련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고역 감쇄를 시키잖아. 네. 근데 그러니까 10kHz에서 리아 커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7dB를 감쇄를 시켜야 된다고. 네. 그래야지 원래 플랫한 고음이 나오는데 얘는 총 5개. 그렇죠. 그러니까 요 4개와 5개를 조합을 하면은 4, 5, 20. 그렇죠. 벌써 한 20개의 어떤 네. 레이블마다 갖고 있는 각자의 포노 커브를 이퀄라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이런 앰프를 만든 게 네.
이것도 더군다나 폰앰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인트앰프에서 그냥 똑하고 만든 거 보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설계를 이제 뭐 엔지니어들이 이제 설계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컨셉을 잡으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아날로그 매니아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태여 이렇게까지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소리 자체가 좋습니다. 저는 뭐 LP를 워낙 주력으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포노앰프는 이것저것 정말 많이 사용해 봤는데 집에서 사용해 보면 포노단이 아주 좋더라고요. 나도 그때 텍스트 리뷰 때문에 한번 포노단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아까 코나이 말한 것처럼 단품 포노로 써도 될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BTL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제품의 성능을 좀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들으신 곡은 퍼플레이의 챈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 곡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굉장히 큰 타격음이 나오거든요. 이 타격음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어떤 앰프의 힘이라든가 어떤 드라이빙 능력, 뭐 리듬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 곡을 들어보면 일반 그 출력이랑 BTL 모드랑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요. 네, 김 편님, 이 곡을 저희가 이제 일반 그 와이어링이랑 그러니까 BTL 모드 접속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깜짝 놀랐어. 네. 난 그러니까 BTL로 접속하고 나서 딱 들었을 때 움찔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음량 자체가 커진 거는 물론이고 그 네. 어떤 타격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매직한 스피커가 매지코 A1이잖아. 네. 저기 이제 4옴 스피커인데 스피커 통제력, 구동력이 훨씬 늘었다. 네. 물론 이제 출력 200W에서 400W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스피커 장악력이 네. 급상승한 것 같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집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매지코 A1 스피커는 매지코 A1을 썼고 그 다음에 소스기기는 최근에 리뷰 때문에 이제 저기서 사용 중인 루민 P1이라는 소스기기. 루민은 이제 픽스드 볼륨으로 고정 볼륨으로 출력을 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제가 기존에 테스트했을 때보다 차이가 더 크더라고요. 여기서 들어보니까. 네, 일단은 뭐 저역 어떤 강도, 어떤 그치. 밀도, 어떤 타격감, 이런 펀치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상승해서 좀 놀라가지고 볼륨을 약간 줄였어요. 그렇지.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실제 이게 저희가 이게 녹음한 걸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유튜브에서 들어봐도 누구나 음향 뭐 이런 거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BTL로 하고 나서 이 변화점이 무대가 좀 투명해지고 네. 음이 좀 더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고. 예. 응집력이 좋아지면서 좀 더 그런 효과도 좀 부대적으로 좀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BTL의 부수적인 효과로 음이 깨끗해지고 무대가 투명해진다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 네. 그럼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신 곡은 오존 퍼커션 그룹의 재즈 베리언츠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되게 재미난 뭐 일화도 있고 오디오 파일들이 아주 좋아하는 선호하는 곡이에요. 예전에 한번 해외에서 직접 퍼커션 밴드가 이 곡을 그치. 연주하고 그리고 오디오로 이제 음원 가지고 이제 재생을 해서 재생음과 그 실제 연주 음을 그렇지. 현장 음을 뭐 비교하는 이런 행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앰프는 좀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지코 A1을 BTL 모드로 이제 엮어서 재생을 하면 거의 뭐 드라이빙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네. 이 아래 180 후면을 보면은 스피커 단자가 총 16개야. 많아요. 그렇지. 네. 왜냐면 이게 A조, B조 스피커도 운영을 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 네. 근데 한 A조당 채널이 4개씩 있으니까 네. 단자는 8개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총 16개지.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BTL로 연결을 해서 들어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변비 스피커나 임피던스가 좀 떨어져갖고 좀 많은 전류가 필요한 네. 그런 스피커에는 네. BTL 돈을 안 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BTL로 연결하면은 최선일 것 같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재즈 베리언트 보면은 이제 초반에는 좀 조용히 시작하잖아요. 이거 뭐 비브라폰 같은 뭐 이런 그렇지. 것들로 시작을 하는데 상당히 뭐 BTL 모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소리 자체는 전반적으로 아주 뭐 강약 이 구분이 굉장히 좀 분명하고 그리고 각 악기들의 어떤 음상 이런 것도 큼직큼직하게 아주 분명하게 좀 표현이 되고요. 전혀 얇거나 뭐 아주 차갑고 막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클래스 AD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좀 클래스 D 느낌은 별로 안 받았고 클래스 AB랑 거의 유사한 약간 그런 음색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BTL에만 지금 네. 지금 너무 이렇게 흥분한 것 같은데 네. 다시 이제 그 증폭, 그러니까 클래스 AD 그걸로 한번 집중을 해보면은 일단 클래스 D 좀 잘 못 만들었을 경우 고음이 좀 갈라지고 피곤해지는데 네. 그런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라갈륨 네, 트랜지스터를 네. 이용을 해서 스위칭 속도를 선형적으로 네. 그러니까 교차 지점에서 N채널로 해서 P채널로 바뀔 때 그 어떤 대기 시간 없이 네. 빨리 전환됨으로써 연속성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클래스 A 특성이잖아. 그렇죠. 그지? 네. 클래스 AB는 교차가 되는 거고. 네. 그지? 증폭 조절가 교차되는 네. 거고. 전문용어로 이제 뭐 크로스토크 에러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적어지는 거죠. 그렇지. 노치라고 그러지. 네. 노치 왜곡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든 클래스 D에서 클래스 A 느낌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거거든. 네. 클래스 AB 앰프가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스위칭 소자를 실리콘 기반에서 네. 지라갈륨 기반으로 바꾸고 나서 네. 그런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 네. 저도 전반적으로 이제 디자인 자체에서 오는 느낌도 되게 아날로직한 그런 느낌인데 이 클래스 AD 이게 증폭 자체가 클래스 D보다는 클래스 AB 쪽에 좀 가깝고 예. 그리고 열도 좀 미지근하게 좀 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클래스 AB나 클래스 A로 설계했다면 이 안에다 4개 채널 앰프를 못 집어넣는다고. 그렇죠. 열 문제 열이 때문에 폭주하고 이 조그만 샤시에 못 만들죠. 못 만들지. 예,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사실. 예, 메머드급으로.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녹음해서 들려드린 곡은 2곡이지만 다른 뭐 LP도 들어보고 이러면은 이 제품 자체가 표현하는 어떤 뮤지컬리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알아볼 수 있고요. 특히 LP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포노 앰프는 아주 중상급으로 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 내장된 포노 앰프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들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확신합니다. 특히 이제 옛날 모노 LP가 좀 많으신 분들, 다양한 레이블에 뭐 데카니, 콜롬비아니 뭐 이런 그렇죠. 거 쓰시는 분들은 정말 땡큐 네. 될 것 같아. 그냥 뭔가 거저 얻은 듯한? 그렇지. 네. 인티 앰프를 샀는데 이거 뭐지? 뭐 네. 이런 느낌. 가격을 생각하면 사실 그냥 앰프 자체로서 성능만으로도 좀 만족스러운데 그러니까 포노 앰프는 덤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근데 덤이라고 보기에는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서 LP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아주 그 활용도가 높은 앰프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하이파이 로즈 국내 K 오디오, 네, 저희가 가끔 계속 얘기하는데 K 오디오, 우리가 뭐 K 팝이 있고 K 드라마가 있듯이 K 오디오의 좀 부흥과 뭐 발전을 좀 응원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국내 기업인 하이파이 로즈의 순수 인티앰프 RA180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기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